한국문학 동인의 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겨울도 다 간 것 같습니다. 한겨울 동안 많이 추웠죠.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좀 있으면 봄입니다. 4월쯤 우리 김천 직지사 벚꽃이 유명합니다. 4월경에 우리 한국문학 동인의 여러분들 벚꽃 피는 날, 목련이 피는 날 직지사로 오시면 직지사에 내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차를 대접하리이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갈대라는 시로 우리 한국문학 동인 되시는 송연아 동인의 시를 가지고 시평을 하려고 합니다. 갈대, 하얀 갈대가 바람에 몸을 싣고 살랑살랑 떠나간다. 흔적도 없이 스스로 둥둥 그렇게 추운 여행을 떠나간다. 언제 돌아오려나 기약 없이 홀연히 먼 길을 떠난다. 아픈 소리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흰 정장으로 만날 수 있을까? 애잔함의 눈물이 시린 바람에 흩날린다. 예, 시가 정말 멋집니다. 이 시는 갈래가 자유시 서정시입니다. 그리고 성격은 내나 관조적이면서 또 의지적이죠. 하얀 갈대의 그 의지, 그리고 또 하얀 갈대 그 의지를 보고 있는 화자의 관조. 그래서 하얀 갈대와 화자의 그러한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시입니다. 어조는 시련과 고뇌에 찬 갈대의 자기 성찰적이고, 그리고 갈대의 먼 여행 중에 그 추운 여행, 그리고 먼 길을 떠나는 이 갈대를 보고 있는 청자의 그런 심정, 그리고 갈대를 기다리는 흰옷 정장으로 애잔한 눈물로 시린 바람이 되어 흩날리고 있는 청자의 애절한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재는 갈대죠. 갈대. 주제는 바람과 추운 여행 속에 아픈 소리 없이 끝까지 본연의 모습을 잘 지탱하고 있는 갈대의 모습. 그 갈대의 모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청자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은 대조법, 어태법, 서리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총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1, 2, 3년으로 4, 5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2, 3년은 갈대의 실존과 성숙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숙 과정을 즉 긴 여행, 먼 길, 즉 긴이란 추운 여행, 먼 길로서 잘 함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1년, 2년, 3년의 갈대의 실존과
성숙 과정을 바라보는 사연과 오연의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 심정을 흰옷 정장 그리고 애잔한 눈물이란 표현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화자의 이 감정을 갈대라는 이 갈대와 서로 같은 인물 아닙니까? 그죠? 같은 인물이죠. 같은 인물인데 화자와 갈대가 똑같은 동일한 시상에서, 이 시에서 동일한 그런 성격의 인물이라면 감정이입이라 할 수 있는데, 1년, 2년, 3년의 이 갈대와 4년, 5년의 이 화자의 마음이 서로의 다릅니다. 달라요. 다를 때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상관물. 이 시에서 참 중요해요. 객관적 상관물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를 딱 봤을 때 1년, 2년, 3년은 갈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갈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갈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4년과 5년에는 이 글을 적은 화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갈대와 화자, 이 갈대와 화자가 지금 감정이입이 아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복습 삼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객관적 상관물, 이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이 뭐냐?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처지와 상황과 자연물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내 속은 슬퍼지는데 너는 웃고만 있구나. 내 속과 너는, 내 속이나 너는 똑같지만은 내 속은 슬프고 너는 웃는다. 다르죠? 슬프고 웃는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내 속이나 너는 같습니다. 같지만은 슬퍼지고 웃는다. 다르니까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펄펄 나는 저 꾀꼬리에 암수스로 정답구나. 펄펄 나는 저 꾀꼬리입니다. 꾀꼬리 암수스로 정답습니다. 펄펄 나는 저 꾀꼬리는 암수스로 정답지만은 외로울사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들어가 있고, 펄펄 나는 저 꾀꼬리와 이내 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이죠. 갈매기 울음소리가 술잔에와 떨어지는데, 갈매기 울음소리, 이 울음소리가 술잔에와 떨어지는데 그 뒷말이 있지만은 이것도 객관적 상관물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갈매기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가 술잔에와 떨어지는데 나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 시적 화자는 어떻다, 갈매기 울음소리와 시적 화자의 마음이 틀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객관적 상관물. 그런데 감정이입은 뭐냐? 감정이입은 화자의 감정을 자연물에 옮겨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같은 것입니다. 제 피에 취한 새가 기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시니마. 제 피에 취한 새나 홀로 가시님이나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같은 동일 인물일지기는 감정이입입니다. 울적한 기분의 하늘을 보니 저기 저 새들도 슬피 울며 날아가네. 울적한 기분, 이 울적한 기분하고 저기 저 새들도 슬피 운다는 것이 같습니다. 같으니까 감정이입입니다.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밤을 새워 우는 벌레와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그 까닭이 같다는 것입니다. 조국을 언제 떠났뇨? 파치의 꿈은 가련하다. 조국의 꿈은 언제 떠났뇨? 그 꿈이 떠나면서 그 파추의 그 꿈도 가련하다는 것 같습니다. 캄캄한 내피 속 튀는 둥근시, 그 내피 속에 튀는 둥근시와 지금의 뒤에 나오는 내 상황과 내 처지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면은 객관적 상관, 다르면은 객관적 상관물,
같으면은 감정이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도 1년과 2년과 3년 이 갈 때의 이 실종과 성숙 과정과 그리고 4년 5년 이 시의 화자의 간절한 기다림의 만남의 심정이 서로 다릅니다. 다르니까 객관적 상관물로 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살랑살랑 이거는 여러분 다 알죠? 살랑살랑은 어태법이죠. 어태법 사물의 뭐요? 사물의 모습을 나타내는 대어태법. 둥둥둥도 똑같습니다. 둥둥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1년, 2년, 3년과 4년, 5년으로 나누되 갈대와 화자의 다른 처지에서 있기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을 울긋불긋 장식하는 단풍과 가을꽃 위에도 한들한들 흔들리는 갈대, 이 갈대. 그리고 억새도 있죠. 갈대와 억새는 다릅니다. 가을 풍경에 한몫을 합니다. 이 갈대는 가을이죠.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남자의 계절 아닙니까? 남자의 계절. 갈대의 순정이라는 말이 있죠. 갈대의 순정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갈대와 억새도 가을 풍경에 한몫을 할 겁니다. 단풍을 보면 아름답고 예쁜 마음이 드는 것과 달리 갈대나 억새를 보면 가는 가을에 대해 손을 흔드는 듯 왠지 차분하고 낭만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아쉽고 애절하면서 잘 가요 안녕 하는 갈대의 모습, 때로는 무정하기도 하고 좀 더 내하고 같이 있으면 좋을 낀데 잘 가라고 자꾸 한들 하는 갈대의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대는 바람이 불면 금방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속성으로 인해서 쉽게 마음이 변하는 사람을 갈대라고 비유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갈대의 순정. 흔들거리지만 그 갈대의 뿌리는 그곳에 박혀서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갈대는 변함없이 그냥 흔들 잘 가요 안녕 언제 오시나요 안녕 손을 흔드는 갈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는 하얀 갈대는 바람의 몸을 싣고 이 하얀 갈대 바람의 몸을 싣고 살랑살랑 흔들지만 갈대는 추운 겨울 흔적도 없이 기약도 없이 그리고 흔적도 없이 먼 길을 떠나지만은 갈대는 결코 바람에 꺾이지 아니하며 그의 순종을 꺾지 아니하며 늘 갈대는 그리워서 손을 흔드는 그리워요 갈대의 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의 먼 여로의 길에서 님만을 기다리면서 허허로운 들판을 지키면서 손을 흔드는 언제 오시나요 손을 흔드는 하얀 갈대의 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너히 우는 마음은 건우가 어려워. 죄송합니다. 노래가 안 되네. 옛날에 내가 이 노래가 군대에 있을 때 18번이었는데 지금은 통 안 됩니다만 하여튼 하얀 갈대의 순정. 송년화 시인의 갈대라는 시로 철저히 하얀 갈대와 화자의 객관적 상관물로 인해 잘 묘사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 때는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그 흔들림은 잘 가요, 잘 가요. 언제 오시나요, 언제 오시나요. 살랑살랑살랑 갈 때는 살랑살랑 둥둥둥 그렇게 추운 여행을 떠나는 듯이. 그러나 기회 없이 홀연히 갈 때는 먼 길을 떠나지만 갈 때는 그래도 모순 형용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갈 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고 그 만남을 갈 때는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사연과 오연에서 이 시의 화자는 아픈 소리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흰옷 정장으로 만날 수 있을까. 애잔함의 눈물이 시린 바람에 흩날린다. 흩날린다. 또한 화자의 심정을 간절히 드러내는 아주 귀한 시로 우리는 선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평의 시객민가였습니다.